네, 오늘 조금 유명하신 분 모셨네요. 저희가 김태용 그로스 자산운용 대표님 모셨는데요. 오늘 정말로 이 자산운용 그러니까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0초 전까지만 해도 안 오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대기실에 있었는데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과거 이력을 제가 보니까 과거에 제가 열심히 일할 때의 그 자산운용사들이 좀 있네요. 브레인 자산운용 부사장님 하셨고, 템플턴 투신운용에도 계셨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도 계셨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 생활을 잡을 한 20년 하신 거죠? 예, 20년 넘게 했습니다. 넘게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무 질문이나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인플레이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정점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훨씬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지금 정점 근처인 것 같아요. 정점 근처다. 예, 네. 그래서 7.9 나오고 이제 다음 달에 볼 수 있는 3월 달 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쟁 나면서 커머더티 가격도 올라갔고 유가도 올라갔고 이런 게 예측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올라간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게 이제 다음 달에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첫째는 그겁니다. 지금 엊그제 나온 미시간대 심리지표 보면은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게 안 좋게 이제 센티먼트가 확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들은 그 코어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식료 물가 또는 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측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 경기가 둔화되면서 반영이 되는 그런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한 5월 정도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5월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정말 수십 년간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셨던 우리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자, 이 질문을 해드려야죠. 그 코모더티 가격,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CPI와 코어 CPI, PPI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데이터가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주식 시장은 훨씬 그걸 먼저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반영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정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 위험도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90%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 반영 못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더 빠진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 중국이 어떻게 거의 준 참전 이런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이나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는 중국까지도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는 규제에 참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음식료를 막 보내 러시아에 군인들한테 먹으라고 지금 모자르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참전하는 거네요, 진짜로? 경제 제재 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적 차원의 그런 지원이면은 뭐 괜찮겠지만 무기 지원을 한다든지 군사력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경제 제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구조가 원자재 위주로 돼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산업의 근간이 되는 모든 원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참전을 하고 만약에 제재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주가가 여기서 다 반영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중국이 뭐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게 조금 엉뚱하고 개인들 위주로 질문을 드리는 우리 제가 이게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이 참전을 하면 그때는 주식을 팔든지 아니면 인버스 종목을 사야겠네요? 그게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 뉴스 나오자마자 이미 그 바로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다 본 다음에 하시는 건 어렵고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 뉴스가 나와서 급락을 했으면은 사야 된다. 사야 되는 거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질문 하나 드리고 갈 수뿐이 없어요. 러시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오늘 지금 한 5시간 지나면 러시아가 이제 아침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디폴트를 선언하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디폴트 선언했다고 치자 이거죠. 네. 그러면은 그게 다 반영이 됐으니까 미국 시장이 어저께 오른 거겠죠? 큰 문제 없겠죠? 그게 이제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래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게 네네.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네. 아니 저쪽 러시아에다가 달러를 지급을 못하게끔 미국이나 서방에서 다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스위프트 코드 다 막아놨으니까. 다 막아놨는데 돈 갚어 이러면은 네. 어느 나라가 전쟁 중에 돈을 갚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가방에 싸고 가지 않는 이상은 못 갚는 거죠. 그렇죠. 네. 안 갚는 거죠. 네, 그래서 안 갚는 거죠. 러시아는 이게 이제 디폴트라고 보기보다는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이제 외사 자료는 그렇게 써 있는데 기술적인 디폴트다. 예, 네. 자기가 의도한 디폴트인 그렇죠. 거죠. 예, 갚을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저 같아도 안 갚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 러시아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내일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시장 좀 좋아집니까?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훅 떨어지니까. 예, 정확하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첨언을 드리면은 네네. 이번 그 디폴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불 조금 넘는 네네. 수준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근데 있는 3월 수준이고. 말까지 예. 디폴트 금액은 꽤 되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로 보면은 네네. 1,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한 뭐 140조 정도는 되잖아요. 네. 크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때인데 그런데 그거가 이제 전쟁이 만약에 평화협정이나 이렇게 해서 멈춰지면은 그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 우리나라 은행 엑스포셔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는 없는 예, 수준 거의 뭐.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지금 말씀드렸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좀 해안을 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FOMC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FOMC 내일 모레예요. 그렇죠? 지금 25bp, 0.25%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이 Fed 레이트를 보면 95.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25bp 이번에 올리고 다음에 50bp 올리면 네. 그것도 좀 나쁠 것 같은데. 네. 에다가 또 첨언을 드리면 너무나 전문가시겠지만 왜 그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항상 좋았잖아요. 네. 거의 항상.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는 연간 7차례에서 8차례 정도, 7차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뭐 새벽에 바로 나오는데 일단 25bp를 올리겠죠. 그 다음에 4월 달은 없습니다. FOMC가. 그리고 의사록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50bp 올린다는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시장에서 다 반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보실 때 점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점도표라는 거는 연준 위원들이 지금 얼만큼 올릴 거라는 거를 발표하는 건데 작년 12월 말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12월 말에는 3차례 인상으로 돼 있었어요. 중간값이. 근데 이제 내일은 당연히 이제 그게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만큼 7차례까지 올라가면은 주가에는 안 좋은 시그널인 거고요. 반면에 그 연준 위원들은 또 보수적이기 때문에 만약 5차례나 이렇게 그 이하로 점도표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금리가 올라갈 때 왜 주가가 올라갔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꼭 중요합니다. 예, 그거 지금은 이제 물론 인플레이션이 제일 큰 영향이긴 하지만은 과거 같은 경우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렸던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렇게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과거처럼 그대로는 답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는 한 5월 달부터는 많이 좋아질 부분들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까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거 개인들은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올해 돈 벌고 싶다면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희를 좀 설득해 주세요. 그러면요. 네. 예. 그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작년부터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한국은 되게 호키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네. 금리 인상을 3차례나 했고 이미 네, 매파적이었죠. 매파적이었죠. 예. 예,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작년 연말부터 상당히 세게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긴축을 반영한 주가다. 그리고 작년에 코스피는 거의 못 올랐죠. 한 3% 정도 올랐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8%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 이제 미국이 올해 이제 긴축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후행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한국은 먼저 네.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또 이제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네.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기업이 하향 조정되던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하향 조정보다는 약간 이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예. 대표님.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서 말씀하시는데. 예, 하나 남았으면 괜찮습니다. 네. 예, 예. 반도체는 그래요. 예.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이 코모더티의 상승과 니켈 가격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차트를 보면 개인들이 이거 뭐 너무 무서운 차트다라고 이제 보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물론 네. 오늘 조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럼 2차 전지의 섹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하향이 끝났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네. 네. 2차 전지는 이제 말씀 잘 하셨는데 네. 그 원가 압박이 확 생긴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아마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을 보시면 되게 재밌다고 오늘도 느끼실 올렸어요? 거예요. 자동차 가격은요, 과거에 포드, GM은 네.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그냥 리스트 가격이 있고 그렇죠. 할인폭만 조금 더 해주고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전기차가 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을 낮췄다가 올렸다가를 네. 마음대로 합니다.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전기차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아하. 없어서 못 파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한국에서 주문하면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1년 이상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원가 니켈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가격을 충분히 셀 메이커한테 전가가 가능하고요. 셀 메이커는 또 테슬라한테 전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네네. 예.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은 당연히 이 원재료 때문에 약간 센티멘트가 안 좋은 건 맞지만은 센티멘트죠. 예, 그렇죠? 센티멘트입니다. 네네. 예, 매출은 2배씩 올라가는 네. 추세는 계속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 이제 빠질 때 오히려 조금 기회다? 예, 소재 같은 경우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셀메이커는 LG 엔솔이나 뭐 이런 회사들을 통틀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쪽은 중국과의 경쟁이 또 있기 때문에 소재에 국한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아주 재밌는 질문이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네. 아주 구체적인 거 네. 하나 저 여쭤볼게요. 제 질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하고 네. 그 또 하나 있죠. 종목 이름이 생각나요. LNF 말고. LNF요. 예, 예. 죄송합니다. LNF 두 종목이 기관 투자자와 네. 외국인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간. 네, 네. 예, 매일 1등이에요, 거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네.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미래를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50배에서 60배 사이에서 이제 네. 거래가 됐을 때 보니까 너무 비싸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의견차가 다 있어서 네. 저희는 공매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40배, 50배가 가는 게 충분히 저희는 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당화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매출 성장이랑 이익 성장이 2년에 2배가 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꺾일 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데요. 이익 성장률이요. 네네. 성장률이 꺾이는 거는 2024년 정도 돼야 꺾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설하는 속도가요. 네. 오더 받은 거를 소화를 못 해가지고 네네. 2배씩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밤새워 일해도 오더 네. 받은 걸 소화 못한다. 네, 뭐 이런 증설 얘기 중입니다. 말씀이시죠. 예, 증설이 뒷받침.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끝내겠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이 반영이 되는 건지 아직 멀었는지. 예. 리오프닝주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되거나 조금 천천히 사야 되는 네네. 거와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좋습니다. 공연을 더 하게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주류 업종, 소주, 맥주 이런 것들은 네. 코로나 해방되면서 네네. 2차까지 가고 네. 먹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섹터들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주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 예, 예.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지켜봐야 할 때는 뭐냐면은 중국 관련주 중에 리오프닝. 중국 관련주.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질문을 전부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네. 우리 그 김태용 그로스 자산 운용 대표님이 다음에도 한번 더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질문이 좀 부족했습니다. 시간도 네, 네. 모자르고.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우리 대표님 그로스일 자산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 20초 정도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뭐 기관 자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이제 잘 아시는 뭐 연금 자금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되게 깁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전략 짤 때도 길게 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조금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네. 상당 부분 리스크가 공포 지수로 보거나 원달러 환율로 보거나 네. 아니면은 CNN 공포 지수로 보거나 네네. 거의 90%는 반영했어요. 아하. 과거 10년 동안에 봤을 때 아하. 예, 많은 네. 부분은 이미 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분할 매수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맞습니다. 이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